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 임명식이 15일 열립니다. 정치권 소식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예. 김건희 여사도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건 참 비극이죠. 더군다나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되다니.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대선 때부터. 네. 아마 항해국에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칼럼을 썼었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이 김건희 여사 쪽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어떤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배우자 유형이에요. 네. 역대 우리 87년 이후에 이런 배우자가 없었죠. 왜냐하면 왕성한 활동을 했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관계죠. 온갖 또 썰이 난무했잖아요. 무슨 줄리설, 예. 누구랑 또 뭐 관계설 네. 등등등.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여사도 참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은요.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메이저 영국 총리의 아버지가 이 서커스단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메이저 총리가 별다른 배경 없는데 영국이라는 데는 옥스브리지가 있잖아요. 예.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출신이 아니거든. 야, 대중은 네가 말이야 서커스단에서 광대가 외줄에서 떨어지길 바라듯이 네가 실수하길 바래. 더 신중하게 가야 돼. 메이저 총리가 그걸 머릿속에 대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더 신중했었어야 돼요. 제가 썼던 칼럼이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김건희 여사의 이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 제가 그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겠습니까, 제가.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날 보고 왜 그래? 이거 널 아니면 말고식으로 깐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중은 그런 겁니다. 네. 대중은 벌떼예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막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속성입니다.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목걸이를 받았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약간 파렴치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모렴치 파렴치. 결국은 우리 범죄의 역사, 정치 범죄의 역사는 이 권력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더 권력을 운영할 때는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는 정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하겠습니다. 네. 항해국에서도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막 이렇게 예.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예. 우리가 저만디부터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만디를 전자서 그렇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 네. 지금 이를 두고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도 좋지 않겠죠, 영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 자체가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될까? 한쪽에서는 그러겠죠. 봐라.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목걸이가 나오는데 통일교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이걸 정리 안 하고도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제기하겠다고 하기엔 더 끝장이야. 그러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다 계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고 비상계엄한 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그러고 다 몰아가는 거다. 그러면은 보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거다. 그러니까 후보별로 탄핵 반대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나러 갈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구명할 것이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한 쪽에서는 끊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대 희대의 역적이다. 이렇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당에 배출을 한 대통령이고 대통령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부산하고 대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전한길 강사가 빠졌는데도 비방과 야유가 계속됐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고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이게 당이 말씀하신 대로 분열의 모습이 정말 극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이걸 데이터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전환기가 돼야 되는데 전환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환길 전당대회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 영향력, 이른바 이슈 파워 자체가 전환길이 제일 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굉장히 지역, TK 출신이죠. 더군다나 그 목소리가 가장 자극적인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가령 윤 어게인,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런 거는 정말 들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그걸 거침없이 그리고 또 역사 강사로서 역사적인 그 설명의 배경, 그다음에 인기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사람 자체가 하나의 팬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팬덤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당권 주자들도 장동혁 후보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내가 전환길과 협력을 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죠. 후보들한테는 비단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선거에 나갔는데 저 사람만 와준다면, 저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면, 대장금에 이영애, 가령 뭐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선거의 판세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뭐 성격은 다르지만 전환길 강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어떤 일정한 이 성격으로 지배하는 전당대회 후보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사람 쪽으로 다 수렴이 되겠죠. 그 사람이 대선 후보고 그 사람이 가령 뭐 배추도사다. 그럼 배추 이러면서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시원하게 내 마음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의 연설을 보면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같은 반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바깥에서 이 사람을 비판하든 징계를 하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정작 당권을 잡는 사람은 전환길, 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스타다. 혜성같이 등장하신 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환길이라는 인물 자체는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터처블, 손을 댈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그런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지금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에 반발해서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무기한 농상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예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하게 선명성 경쟁이 되는 겁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함께 이 모셨던 대통령의 정부의 이 수장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배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구명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 탄핵 반대 지지층,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당원들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 이 갈등, 분열, 그다음에 어수선함, 이 극복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나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뭐 목걸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냐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성을 강조하는 뭐 전략적 차원이든 아니면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진정성 차원이든 그건 이해가 되나 문제 해결은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8.15 광복절 특사 얘기 좀 해볼게요.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뭐 역시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또 윤미향 전 의원인데, 민주당은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여론 나쁘죠. 아니 그러면 여론이 나쁘지 않다면 그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근거를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가령 뭐 국민 1,000명 조사를 했는데 사면 잘했다는 의견이 뭐 60%다 70%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나요? 동생한테 물어봤나요? 맞네요. 고자진한테 물어봤나요? 근거가 없는 얘기가 없죠. 오히려 지금 천지일보와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이 발표한 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못된 사면 복권이라고, 그것도 조국 윤미향. 실제로 8월 11일 당일날 사면이 발표된 날이죠. 복권이 발표된 날이죠. 그날 조국 윤미향. 황사연님 그게 제가 여쭤볼게요. 누구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많았을까요? 조국 윤미향. 윤미향? 윤미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은
오히려 윤미향 전 의원한테도 더 빡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강복절 특사다 위안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 김복동 할머니, 예. 이용수 할머니 예. 그리고 2023년에 2심에서 다 그게 규정이 나왔잖아요. 무슨 지원금에 예, 예.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잘못된 내용들 쭉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도 사법 판단을 부인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법부 판단을 믿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는 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법무부 차관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누구 이용부 차관이었나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택시 말씀하시죠. 택시 기사에서 예. 택시에 목을 졸랐단 말이에요. 자, 황상현은 그게 여쭤볼게요. 아니 예. 이렇게 해서 사면 복권을 받는다면 네. 택시 기사가 손님 태울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황상현의 그가 택시에 탔다. 기사분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의 목을 언제 조를지 모르겠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사면 복권 받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떤 메시지를 생각? 아 이제는 버스 타서 버스 기사 안 박으러도 되고 택시 기사 택시 타서 목 졸라도 되겠네. 발목 비틀어도 되겠네. 다 사면 복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걸 왜 사면 복권하는지. 지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예. 은수미 전 성남시장 다 복권이에요. 물론 이걸 일종의 사면 복권 거래를 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휴대폰에 거래가 된 인물들이 또 명단이 나왔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비판하더라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걸 주고받았다고 해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았다고 해서 윤미향 전 의원 또는 전 법무부 차관의 사면 복권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이게 무슨 3살 아이도 아니고 예. 5살 어린이도 아니고 남이 똥 쌌으니까 나도 예. 똥 싸겠다.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악재인데 네. 이슈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음. 이게 굉장히 폭발되는 그런 게 빅데이터상에 잡히는데 네. 뭐예요? 김건희 여사 예. 또 네. 8.15 임명식 예. 이걸 강복절 행사하고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국정기획, 네. 국정과제 발표. 발표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뭐 퉁치고 가는 거죠. 여론의 관심 밖으로 밀리고 그럼요. 있죠. 예. 이걸 정도 적어도 이야기를 하는 데는 TBC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결이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뭐 사면 복권이 된 거잖아요. 이제 되면 행보가 관심이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뭐 합당 가능성 얘기 나오는데 뭐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건 질문 안 네.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당장 합당하겠어요. 그거는 먼 미래에 오케이. 그러면 정치구단, 정치 12단인 예.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싸우지들 말고 합당을 하자. 그런데 합당을 했을 때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사연님께서 보실 때 180명의 여당, 예. 12명의 조국혁신당 다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니 조국혁신당 잡아먹힌다고 예. 생각하겠죠. 예, 예. 그리고 들어가서 조국혁신당에 있으니까 조국인 거지 민주당에 들어가 봐요. 원오브 댐이 된다. 원 오브 댐이 되죠. 예. 아, 이런 거 좀 상식적인 건 아니 묻지 근데 마세요. 그럼 합당은 그렇고 조국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거는 왕성해지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 조국 전 대표는 무슨 정치입니까? 억수로 정치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예. 사면 복권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당분간은 충성 모드죠.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보다 이재명 형님보다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형기 3분의 1만 했는데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딴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야 우리 그렇게 반대했는데 풀어줬는데 그딴 소리를 하냐 이렇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일단은 조용히 하면서 아니 이건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또 평산마을을 찾아가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환대하면서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애 정치인이 누굽니까? 꾸기 아닙니까? 예. 우리 꾸기 왔어요. 예. 게다가 지금 대법에서 송철호 황운하 예. 무죄 예. 확정을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다는 거예요.
파닥. 그러면 이제 자갈치 시장을 가도 또 호남의 5.18 또 기념공원을 가도 억수로 준비하겠죠. 네. 네. 이 질문을 끝에 있는데 이걸 붙여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이 네.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강훈식 실장하고 만찬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연결해서도 보는 시선이 있어서 이 질문 연결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식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일단 달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달래기의 성격이 첫 번째 있는 것일 테고 강원석 비서실장이야 그냥 이제 예. 이런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이른바 강 실장이 또 능력이 있잖아요. 역할, 분위기 또 메이커, 잘 좋게 분위기 예. 메이커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공감되겠죠. 예. 이렇게 지금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예. 뭐 안 풀어줄 사람까지 다 풀어준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해들 해라. 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쓸데없이 음. 뭐 정청래 견제용 이러는데 예. 일단 정청래 다독거리는 거죠. 아, 자, 그런데 정청래를 다독거리는 데는 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겁니까? 바로 김어준을 의식하는 거죠. 네.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또 추미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또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추미애 의원은. 네. 근데 곧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달래기 박찬대, 두 번째는 이른바 공감대 네. 정 대표 내가 뭐 그냥 삐딱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네.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일종의 교통정리 내부에서 예. 그런 어떤 사면에 대해서 복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봐라 그래도 이렇게 여러 명이 정말 다 포함됐지 않냐. 심지어는 뭐 목 조른 사람도 예. 포함이 되고 했지 않느냐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단 자칫 이런 게 없으면 또 삐그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른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건 명청 전쟁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식사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배 소장님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예. 임기 초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죠.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어떤 메시지가 좀 나올까요? 뭐 통합과 협치 이야기를 크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강하게 표명하는 예. 드시죠. 그런 좀 흘렸네. 임명식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질문을 좀 가끔 가다 네. 이렇게 좀 뭐 한 모금 하시죠 이런 것도 이야기. 예. 아니 드시죠. 목이 예. 이렇게 좀 제가 목이 타네요. 예. 끝에 질문하고도 붙여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니까 질문 양도 늘어나고 알았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타이트하게 그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굉장히 예. 제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면 예. 큰 또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입틀막 해야죠. 예.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임명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했다. 네. 이제 시작을 한다. 원래는 취임식을 바로 했어야 되는 걸 못한 걸 지금 하는 네. 거잖아요. 두 번째는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 힘도 불참, 개혁신당도 불참, 네. 심지어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네. 불참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응답을 안 해줘서 민주노총도 약간 삐그덕 했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합 전략으로 좋은 말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래 말뿐이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은 나는 모르는 일인데 또 가령 정청래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는 건 난 모르는 일인데 또 사면 복권도 내가 정리한 게 아닌데 또 이진숙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낙마했을 때 추천은 뭐 다른 사람이 한 건데 지금 또 새로 여러 명 네. 조달청장이나 예. 통계청장인가 이런 사람들 임명한 걸 보면 다 주변 인물이잖아요. 민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소송과도 관련돼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 참 흔쾌히 통합과 협치에 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중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털어내야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를 할 마음이 있구나.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선을 긋기 위해서 내란 세력으로 여전히 정청래 대표는 몰아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다른 생각이구나. 또 여야와 대통령의 만남에서도 대통령은 최대한 그래도 야당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전 정부, 이전 대통령하고 다르구나.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아직도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털어내는구나. 우리 생각도 좀 다르게 하자. 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전략적 구상에만 머무르고 좀 실천을 하는 부분들은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넘어섰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더 큰 대통령, 정말로 실질적으로 통합과 협치를 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3일 한일,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이쪽은 워낙 전문 분야셔서 복잡하게 여쭙지 않고 의미가 크죠? 그렇죠. 자, 일본을 먼저 갔다가 미국을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선상 갔다 오는 돌아오는 계획에 예. 돌아오는 일정에 일본 방문하기가 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예. 한일 미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통해서 첫 번째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다. 두 번째는 일본과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상당히 미국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시에시에, 대만의 시에시에, 또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 미국 편을 들 거냐 중국 편을 들 거냐 해서 그거는 외계인 침공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고 또 외교팀의 판단이고 이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랑 총리랑 또 브로맨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한일 관계 나쁘지 않네. 그러면 대중 견제하는 데 있어서의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의 역할 변경도 가능하겠네.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이 상호 관세 관련된 부분도 공동 보조를 좀 하자. 자동차 관세 우린 좀 더 같이 동시에 내려달라고 하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또 일, 미로 가는 일정은 상당히 정교하게 또 현명하게 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슈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